그런데요, 이 변화가 또 예상치 못했던 세균과의 전쟁으로 또 이어집니다. 이번에는요, 인간의 욕망이 불러온 감염병이에요. 욕망? 인간의 욕망. 욕망. 당시 이 감염병의 증상과 원인을 설명해놓은 기록이 있어요. 고름이 가득한 물집이 둥근 띠 모양으로 번져나가고 온몸에서 악성 피부 낭창이 발견된다. 이런 질병은 두창이 있는 사람이 전날 누웠던 침대에 눕거나 함께 누워도 생길 수가 있고 특히 다른 사람과 세국의 죄를 저질렀을 때 생긴다. 매독이네. 매독이죠. 네, 바로 사람의 욕망. 성에 대한 욕망에서 비롯된 매독균에 의한 감염병, 매독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게 매독균을 일으키는 세균이에요. 아, 저렇게 생겼어요? 학명으로는 트레파네마 팔리둠이라고 부릅니다. 꼬불꼬불 용수가 생겼죠. 뱀 같네, 뱀. 예, 실지렁이 같네. 그렇죠. 이거에 어떻게 조직을 파고 들어가냐면요, 우리 마치 포도주 와인 따게 할 때 콜크 비슷하게 이걸 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번 조직에 들어가잖아요. 면역 세균을 싹 피해가면서 진짜. 계속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을 분비를 해요. 와. 자, 그렇다면 이런 매독균에 감염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상이에요, 이번에? 매독 걸리면 저렇게 돼요? 어떡해. 아니 뭐야? 어머. 이게 뭐야? 아. 어떡해. 자, 보신 것처럼 이 세균의 이름이 매독인 이유는요, 이 증상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피부의 궤양이 매화꽃과 비슷하다고 해서 매화나무 매. 그래서 자에다가 매독이에요? 독을 독해서 매독이라고 부른 거예요. 처음 알았어요. 매화나무. 선생님, 그 매독에 걸리면 또 어떤 증상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매독은 총 3단계로 진행이 돼요. 감염이 되면은 잠복기를 거쳐가지고 이제 일기 매독 증상이 생기는데 주로 이제 성기 주변으로 해가지고 무통성 궤양이 생겨요. 한 1, 2cm밖에 안 되고 그냥 있는데 안 아파요. 그래서 그냥 이거 뭐지? 하다가 그냥 지나갈 수가 있어요. 이기 매독은 뭐 이제 수주에서 수개월 뒤에 생길 수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전신에 피부 발진이 같은 게 생겨요. 근데 3기 매독부터는 이제 내부 장기를 침범하는 매독이에요. 중추신경계, 뭐 눈, 뼈, 간, 뭐 우리 몸에 정말 대혈관, 심장 많은 부위를 침범할 수 있는데 이 생기는 부위에 따라서 치매, 신경, 뭐 환각, 망청, 뭐 뼈의 어떤 골수염 아주 다양한 증상들이 생기고요. 사망에 이르는 무서운 병이죠. 교수님 그러면 이게 매독은 오로지 그냥 그 성적 접촉으로만 이렇게 생기는 건가요? 아니에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후천성과 선천성이 있거든요. 후천성 매독은 90% 이상이 성 접촉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데요. 선천성으로 매독에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뭘 잘못했다고 그러지? 그 걸린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애인가? 엄마가 걸렸을 때? 네. 엄마가 매독에 감염됐으면은 아이는 매독에 걸리게 되는데요. 아이고. 이건 매독균에 의해서 아기가 심한 수포성 발진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경우예요. 이게 어떡해. 자, 안 돼. 뭐야 이게. 안타깝네요. 이런 선천성 매독은 발병률이 100%에 이르고요. 사산 또는 사망률이 40%에 이르기 때문에 아주 치명적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어쨌든 간에 너무나도 무서운 매독이라는 이 균이 유럽에는 어떻게 하다가 퍼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15세기에 유럽을 덮친 매독균이 당시 한 500만 명 정도의 사망자가 나올 정도로 또 위세를 떨쳤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이유로 또 그런 대발생이 있었을까? 언제쯤이죠 이게? 15세기. 15세기? 네. 그럼 대항해 시대죠. 네. 바로 네. 대항해 시대를 열고
미지의 세계,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의 항해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콜럼버스의 교황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콜럼버스 교황이? 네. 저 생전 처음 듣는데. 근데 어떤 뜻인지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잖아요.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이 서로 교환한 물품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의 교류가 이루어지면서요. 유럽에서 아메리카로는 천연두와 바이러스가 전파됐고요. 네. 그리고 아메리카에서는 매독균이 유럽으로 전파되었다는 그런 설이 있어요. 결국 대륙 발견과 이 문명의 교류가 질병 교환의 통로가 돼버린 셈이에요. 선생님 그러면 매독균이 그 아메리카 대륙에는 원래 퍼져 있었어요? 그 매독균이 처음 생겼던 게 어떤 인간의 욕망 때문이었다라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 첫 시작이 뭐였는지 사진 한번 봐보실까요? 네. 뭐야 이거? 알파카? 라마거든요. 아마. 네. 당시 이제 신대륙에서 많이 이렇게 목축이 되고 있던 이제 동물인데요. 라마를 키우고 있는 이제 목동들이 라마들을 데리고 며칠씩 이렇게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 과정 속에서 아마도 이 목동이 암컷 라마에게 어떤 그런 욕구를 해소하면서 라마가 가지고 있던 균이 잠깐 뭐 이상한 인간에게 옮겨갔던 게 시작이 아니었을까라는 게 지금 나오는 이야기예요. 라마랑 관계를 했다고요? 네. 왜냐하면 라마에게서 그 매독균이 있어요. 말도 안 돼. 교수님, 그 콜럼버스가 그러면 네. 이 매독균을 옮겨왔다는 주장이 나온 이유가 확실히 있는 거예요? 그건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후에요. 유럽으로 귀환할 당시 그 배에 타고 있던 선원을 진찰한 스페인 의사가 남긴 기록 때문입니다. 그 증상이 뭔가 매독이 있었나 보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제독은 섬에 머무는 동안 주민들과 관계를 가졌다. 그가 그 섬을 발견하고 돌아온 후 원래 전염력이 강한 이 병은 아주 빨리 퍼졌으며 머지않아 그의 함대에도 환자들이 생겨났다. 그 성욕 못 참고. 이후 선원들 중에 한 명이 스페인에 와서 처음으로 매독으로 이제 사망을 한 걸 시작으로요. 유럽으로 이제 확산되기 시작해요. 이때 매독이 더욱 퍼지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또 하나 발생합니다. 또 뭐야? 잠깐만. 1495년 당시 프랑스 왕이었던 샤를 8세가 일으킨 이탈리아 침공이에요. 그러자 이에 위협을 느낀 이제 이탈리아의 다른 지역들이 이제 동맹을 결성하면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때 프랑스 군축 병사들을 치료하던 의무병들이 프랑스국을 처치하다가 이상한 증상을 이제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에 이제 막 고름으로 뒤덮여 있고 고통스러워하고 근데 이들에게 딱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병사들한테. 바로 매독균에 감염된 여인들과 관계를 가졌다는 거예요. 네. 프랑스군 군대 내에서 매독균이 퍼져가면서요. 어떻게 돼요? 병사 수가 점점 줄어들죠. 결국 샤를 8세는 프랑스로 퇴각을 했어요. 근데 이후에 프랑스 시민의 3분의 1 정도가 매독에 걸렸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완전 퍼졌네. 게다가 전 유럽으로 매독이 급속도로 퍼져나갔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쨌든 관계가 아니면 이게 퍼질 일이 없잖아요. 관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당시 거기에는 프랑스뿐 아니고요. 스페인, 스위스, 독일, 영국, 홀란드 등 다양한 나라 용병들이 있었고 그들이 다 돌아갔잖아요. 돌아가서 용병인 줄 저는 몰랐죠. 그치 용병이니까 이분들이 지금 왕성하다고요. 돈도 좀 벌었고. 네, 거기 가가지고 네. 가서 말 그대로 요즘 우리가 익숙한 N차 감염을 일으킨 거죠. N차 감염. 그래서 그 이후 후대에 나온 독일 책에 당시 상황이 묘사돼 있거든요. 군대나 대도시에서 10명의 청년 중에 한두 명은 전염의 희생양이 되고 있었다. 빈의 거리를 지나가노라면
6 또는 7집마다 피부병과 성병 전문의라는 간판이 보였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성병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이 병원들이 막 우후죽순으로 생겨날 정도로 그만큼 이게 많이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혹시 저희가 아는 유명인 중에도 매독 걸린 유명인이 있었을까요? 굉장히 많아요. 특히 그 뭐 전사교황이라 불렸던 율리우스 2세의 주치의는 이렇게 기록을 남겨놨어요. 교황 신체에 음란한 정형으로 덮이지 않은 곳이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하하. 신도들이 왜 그 교황 발을 이렇게 키스하는 그런 그 의식이 있잖아요. 네네. 이 사람이 발을 못 내밀었대요. 덕분에 있느라고. 그래서 덕분에 신도들이 있었어. 실망하고 돌아갔대요. 프랑스 소설가인 모파상, 이 양반이 아주 여자한 게 복잡한 걸로 유명하거든요. 예, 예. 이분은 매독 증상을 이렇게 표현까지 해놨어요. 아, 그래요? 내 뇌는 점점 물렁물렁해지고 있습니다. 밤이면 뇌가 끈적끈적한 액체 상태로 변해서 제 입과 코를 통해 밖으로 흘러나옵니다. 아, 너무 이거 뇌까지 나왔잖아요. 매독균 감염으로. 그래서 이 정신 착란을 겪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예술 계통 쪽으로는 안 걸린 사람을 찾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싶을 매독이요? 정도로 일단 유명한 화가로는 빈센트 반 고흐. 네, 그의 정신 착란 같은 그런 모든 증상들이 전부 다 매독에 인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와, 이건 그때 우리가 얘기 안 했어. 풀바디의 점심이라는 작품으로 유명한 에두아르 마네. 마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나중에 발이 썩어 들어가서 결국에는 발을 이제 절단까지 하게 되고요. 이 후유증으로 사망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지금 있죠. 갑자기 막 환상이 와장창창. 그래서 온몸이 막 이렇게 아까 보셨잖아요. 이게 보여지면 어떻게 되죠? 내가 걸렸고 이런 유혹에 빠졌다는 그런 낙인이 찍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숨겨야죠. 그렇죠. 그러면 당시 상류층들은 이걸 숨기기 위해서 방법을 하나 썼거든요. 네. 여기서 문제 내겠습니다. 당시 유럽에서는요, 매독으로 인해 이것이 유행했어요. 이게 무엇일까요? 정답. 규현 씨, 망토? 몸을 다 가릴 수 있는. 오답입니다. 아니, 뭔가 가리는 건 맞나요? 가리는 건 맞습니다. 창피한데 다들 몸을 가린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얼굴을 못 알아보면 돼요. 그래서 얼굴을 가리기 위해 모자를 썼어요. 오답입니다. 그런데 힌트가 나왔어요. 아, 정답. 가발. 규현 씨, 정답입니다. 아. 이 매독의 증상을 숨기기 위해서 유행한 게 바로 가발이었는데요. 이 매독균이 두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우, 어떡해. 말도 안 돼. 뇌를 막 파먹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거는 매독균이 그 두피에 침범해서 이 궤양을 만든 거예요. 네. 이 정도라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풍성한 머리카락이 건강과 권위의 상징이었는데 머리카락 빠져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발을 쓸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제 이 매독 환자들은 이 가발로 가리고 다녔고요. 그리고 이 향이 나는 향수도 뿌리고 파우더도 뿌리고 이제 그렇게 다녔었대요. 아유, 어떡해. 어떡해. 근데 이와는 반대로 나 매독이 안 걸렸어. 나 건강해. 이것도 좀 과시하고 알리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알렸을까요? 아, 다 벗고 다녀야죠. 네, 그렇죠, 그렇죠. 다 내놓고 거의- 다녀야죠. 거의 뭐 핫팬츠만 입고 다니고 거의 뭐 똥꼬티에 막 한판치에 뭐 다 이러고 다녀. 실수로. 그렇죠. 등과 앞가슴이 많이 파인 드레스를 입어서 보여주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없다. 당당히 내가 발진이 없음을 알리는 거예요. 아, 그런 패션이 거기서 나왔구나. 근데 교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이 매독균에 시달렸는데 뭐 이때까지는 뭐 치료법도 없었겠네요. 네, 당연하죠. 근데 하지만 워낙에 심하니까 나름대로의 치료법은 있었어요. 아, 이건 또 또 이상한 말도 치료법 안 아니야? 되는 도움 안 되는 치료법일 것 같아요. 뭐 똥을 바른다든가 뭐 그런 거. 아, 환자들이 지금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 것 같으세요? 그림 보시면. 연기가 나는 것 같은데? 이거는요, 병원에서 환자들한테 수은을 이렇게 발라주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게 아주 중독. 중독 맹독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했으니
어떻게 됐겠어요? 아유. 수은 중독으로 그러니까 치료는커녕 질식, 현기증, 여러 부작용, 심지어 정신 착란까지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 수은을 이용한 것 중에 최악은요. 한 20일에서 한 30일 동안 이 수은 증기를 들이마시는 훈증요법이 있었어요. 예. 예, 이거 들이마시면 이 급성 중독으로 이게 피가 나올 수 있거든요. 피가 나오면 뭐라고 그랬느냐? 닦고 있다. 매독을 일으키는 나쁜 성분이 빠져나오고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매독은 좀 부끄러운 병이라는 인식도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다가 진짜 완전 엉터리 치료법까지 더해져서 네. 더 위험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 당시 이 매독은 제대로 된 치료법도 없는 음지의 그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점차 확산되기 시작해요. 아이고. 콜럼버스 이후에 이제 대항해 시대가 열렸단 말이에요. 쭉 가서 이제 인도를 거쳐서 아시아로 이제 빠르게 퍼져 나갑니다. 오, 아시아까지 왔구나. 네. 그리고 1495년에는 유럽에 확산된 매독이요. 1521년쯤에는 명나라를 거쳐서 조선까지 들어와요. 불과 한 30년 만에 아시아까지 쫙 퍼지게 된 거죠. 진짜 뭐. 그런데 매독은 여전히 부끄러운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서로 다른 이름으로 이제 불러요. 프랑스에서는 나폴리병, 이탈리아에서는 프랑스병, 폴란드에서는 독일병, 러시아에서는 폴란드병, 일본에서는 중국병, 조선에서도 중국에서 온 병이라고 해서 당창, 당옴 또는 뭐 광둥창 이제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는 니네 병, 니들 병. 자, 그러면 이 매독균이 이렇게까지 이 퍼지게 된 게 단순히 이게 콜럼버스 때문일까요? 다 사람들의 욕망이 뭐. 그냥 이제 그렇죠. 동서양 교류가 더 활발해지면서 그렇게 된 거 그렇죠.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는 이제 그 신대륙 발견 이전부터요 이미 고대륙에 매독균이 있었다는 그런 설들이 나오면서 좀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매독이 신대륙에서 왔는지 또는 유럽에 올라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둘 다 근거가 명확하지는 않아요. 여전히 지금 논쟁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우창현 선생님, 지금은 뭐 이제 약도 있고 네네. 치료도 잘 될 것 같아서 이제 매독 환자는 없죠? 치료를 할 수 있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 그리고 뭐 일본 같은 곳을 보면요, 오히려 매독 환자가 좀 급증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네. 왜? 어디서 걸려오는 거야? 일본은 그쵸, 최근 10년 사이 거의 10배 정도 급증을 했고요. 넘었다고요? 네. 말도 안 돼. 성병 전문의가 좀 부족하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최근 3년간 매독으로 하는 병원 진료가 정말 꾸준하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어서 야, 근데 이게 너무 지금 나 충격이야. 지금 야, 저렇게 옛날 병일 줄 알았는데 이게 저 이제 지금 없어진 근데 병인 만 줄 알았어요. 건이라잖아요 지금. 예전에는 뭔가 성관계를 맺거나 하는 것들이 오프라인 위주로 이루어졌잖아요. 예. 그러면은 좀 노력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렇죠.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밥도 사고. 네, 밥도 술도 한 잔 사고. 마시고. 그쵸, 그쵸. 네. 그리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의 수도 좀 제한이 되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게 많이 온라인으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만날 수 있는 사람의 그 지역도 너무나 넓어지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정말 젊은 층에서 이 매독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면서, 원래는 이제 매독을 그 표준 감시 기관에서만 좀 보고를 하게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모든 매독 환자들을 우리나라도 이렇게 전부 보고를 할 수 있게 관리의 정도를 높였어요. 아, 진짜 무섭다. 이렇듯 인간의 은밀한 욕망이 올라탄 아주 교활한 그런 병원균인 셈이에요.